오늘은 조니 뎁, 알파치노 주연의 1997년 영화 도니 브라스코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실수로라도 한번 틀게 되면 꼭 마지막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알파치노는 말할 것도 없고 조니 뎁이나 마이클 매디슨 역시 훌륭한 연기력을 선보였고요. 거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 전개도 적당히 빨라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감히 2006년 디파티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리우드 최고의 마피아 영화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은 누아르물이 좋은데 1970년대 나온 대부 시리즈는 호흡이 느리고 낯간지러워서 못 보겠다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내용을 2시간 26분에 구겨넣다 보니까 군데군데 약간 불친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작중에 등장하지도 않는 러스티를 언급하면서 매달 5만 달러를 바쳐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도 오래전에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감옥에 있는 러스티가 누구길래 돈을 바쳐야 되는 거지? 하면서 벙쪄했거든요. 그때는 옥중에서 마피아 보스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잘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나노 패밀리의 마피아 레프티가 FBI 비밀요원 조 피스톤에게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피스톤은 레프티를 확인하고 바텐더를 한번 힐끗 쳐다보자 바텐더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죠. 이런 이유가 실제로 이 바텐더 양반이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마피아들이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과는 함부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술집에서 죽치고 있던 피스톤을 콜럼보 패밀리나 보나노 패밀리에 연결해준 것도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피스톤이 바텐더를 향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 믿을 만한 인물이냐고 묻는 장면인 거죠. 물론 바텐더의 OK가 나기 전부터 피스톤은 레프티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의 타겟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영리한 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프티에게 피스톤의 신원을 확인해준 이 진리라는 인물도 실제로 콜럼보 패밀리의 조직원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양반도 피스톤의 정체가 밝혀진 뒤 살해됩니다. 다음은 보스 칼마인 갈란테가 등장하는 씬입니다. 이 씬도 디테일이 좋은 게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나타운입니다. 당시 얼마 되지 않았던 친 갈란테의 중요 인물이자 언더보스였던 니키 마란젤로의 아지트가 차이나타운에 있었어요. 갈란테는 맨하탄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곳이 자연스럽게 보나노 패밀리의 중요 인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죠. 이 문간에도 토이랜드라고 적혀있죠. 실제 문양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거기다 갈란테 코트를 걸쳐주는 보디가드 역. 이분이 갈란테가 카스텔라마레 대골프에서 데려온 발도 아마타를 꼭 닮았죠. 갈란테가 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레프티는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저기요 날 좀 봐줘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화에서는 레프티가 자신이 보스 눈에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해왔다고 언급하는데 사실 갈란테와 레프티는 과거가 있는 사이입니다. 예전 갈란테가 한창 몬트리올에서 헤로인을 날라오던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죠. 레프티는 30세 전후로 한창 어릴 때였죠. 이 시절 갈란테를 태우고 매번 몬트리올까지 10시간을 운전했던 양반이 바로 레프티였습니다. 이 마피아 세계에선 거물의 운전수라는 직책은 단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경호는 물론이고 사업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이른바 최측근을 의미하거든요. 이 내용인즉슨 이 두 사람은 이전에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도박 중독으로 인해 빚에 쪼들리는 신세로 전락한 레프티가 헤로인을 팔아치워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또 조직의 보스로까지 군림하고 있는 이전 상사에게 호소하는 눈빛이라는 거죠. 명배우 알파치노는 이런 뒷배경에 대해 아주 잘 인지하고 연기한 것 같네요. 작중에서 소니 블랙은
거칠 것이 없는 성미의 남자로 그려집니다. 허나 소니 레드와 마주치는 장면이 두어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소니 블랙은 시종 압도되는 모습을 보이죠. 저도 이게 픽션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가 실제로 갈란테가 죽은 후 소니 레드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와 그의 패거리들은 당장이라도 조직을 뒤집고 권력을 차지할 태세였죠. 하지만 영화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소니 블랙이 유독 찌질해 보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조 마시노가 없어서예요. 원래라면 서열상 마시노가 제일 먼저 욕을 처먹고 소니 블랙도 면박을 당한 식이 됐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소니 블랙 혼자서 독박을 쓰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서 이지매를 당한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 마시노 본인도 영화를 보고 답답했는지 재판장의 증인으로 나온 조 피스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피스톤 당신은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 주장하면서 왜 나는 영화에 없냐? 그러자 피스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방방곡곡을 찾아봤지만 당신처럼 뚱뚱한 배우를 찾을 수가 없다더라 라고 했답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둘이 농담한 거고요. 1997년에 마시노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보스라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영화상에서 마시노가 함께 갈굼당했으면 그래도 좀 덜 비참해 보였을 텐데 말이죠. 레프티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는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혹시 피스톤에게 전화가 온다면 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였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해줘 라고 말하고 자신의 귀금속과 소지품을 서랍장에 넣고 떠나죠. 근데 사실 이거 전부 소니 블랙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각본상으로 소니 블랙의 역할을 확대시키지 않는 대신 레프티에게 몰아주기를 한 거죠. 피스톤과 각별한 사이였던 소니 블랙은 술집을 나서기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물건들을 바텐더에 맡기고 거기가 자신을 죽을 자리면 알면서도 떠나죠. 진짜 상남자입니다. 반대로 레프티는 훗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스톤을 보고 고성을 지릅니다. 아니, 쟤도 나랑 같이 범죄 행각을 벌여왔는데 날 잡으려면 쟤도 잡으시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조 피스톤이 몇 년 전에 보다노 패밀리 조직원들이 활동하던 브루클린 지역에 다큐멘터리 촬영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오랫동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외딴 곳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났고 해서 이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 멀리서 야, 토니! 하고 불러서 깜짝 놀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나노 쪽은 아니었고요. 이건 바로 조이 갈로의 동생인 알버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2차 콜롬보 전쟁에서 갈로 진영을 이끌다가 제노비스 패밀리로 이적한 인물이죠. 거기서 알버트가 외치길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도 성이 안 차서 또 왔냐? 라고 물으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알버트, 아직 당신이 남아있잖아.